자, 우리 이제 최종 마무리라고 돼 있는데, 참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쭉 봤던 문제를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어, 새로운 유형을 또 보자니 여러분들 좀 공부할 양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음, 여러분이 뭐 기본서 객관식 다 들어보셨으니까 나름대로 복습은 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 위주로 계속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총 100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나름 좋은 걸로만 선별을 해서 기존에 뭐 그렇게 문제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복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기존에 계속 복습을 해 오셨던 분들은 문제 추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시되 이 문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총 6회가 있는데 총 문제는 100문제고요. 그 프린트물 보면 앞에 그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객관식 책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약간 업데이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뭐 기본서 객관식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실제 수업 진행할 때도 문제는 챕터대로 돼 있어 순서대로. 근데 설명은 뭐 원가 관리 회계 구분하지 않고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장이 제조원가잖아요. 원가 관리 회계의 출발점이 제조원가라는 건 다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중급에게는 상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장을 보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가 회계의 출발점은 공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자. 그게 바로 제조원가예요. 그러면 제조원가라는 게 있고 비제조원가라는 게 있겠죠. 그럼 사실 원가 회계는 공장에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죠. 제조원가. 하지만 관리 회계 넘어가면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비제조원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관리회계 출발점을 원가함수 추정부터 관리회계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변동원가 계산부터 판관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원가 이전까지는 제조원가만 보면 되고 변동원가 계산 이후부터 비제조원가인 판관비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제조원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재고 가능 원가죠. 재고 가능 원가.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고 가능 원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일단 자산을 구성했다가 나중에 판매됐을 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걸 재고 가능 원가라고 그러고요. 비제조 원가는 기간 비용이라고 그러죠. 자, 얘는 발생 즉시 다 비용으로 떨어버립니다. 자, 우리 그 변동원가 계산 파트에 가면 전부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변동원가,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가 엄밀히 따지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부 원가 계산은 모든 제조 원가를 다 재고 가능 원가로 보기 때문에 자산을 구성했다가 판매됐을 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 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비는 뭘로 보는 거예요? 얘로 보는 거죠, 얘로.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만 재고 가능 원가로 보고요.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조 원가 쪽에서는 크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하죠. 일단은 제조 간접비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도 우리 살펴봐야 되고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직접비 기초원가라 그러고, 요거 두 개 묶어서 가공비 전환원가라 그래요. 실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 얼마, 농업비 얼마, 제조간접비 얼마 이렇게 주어지기보다는 기초원가는 얼마, 가공원가는 얼마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얘를 직접비라는 표현을 쓰죠. 직접비. 자, 직접비를 쓰는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이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만 투입되는 걸 먼저 발라내죠. 그게 직접비 개념이고요. 자,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직접 재료, 즉 재료비하고 농업비는 아니지만 직접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걔가 바로 직접 경비라는 것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제조간접비는, 즉 제조경비는 무조건 제조간접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 경비는 재료비하고 농업비는 아니지만 기타 비용 중에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게 있다고 하면 얘도 직접비로 놔야 돼.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그래서 원가 파트에서도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원가 파트에서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분 배부 관련해서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 구분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 정상원가 계산은 어때요? 예정 배부율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걔도 예정 배부율 자체도 변동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하고요. 고정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따로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 구분은 원래 관리회계 내용이기 때문에 원가 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실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항상 출제원 입장에서는 내고 싶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즉 표준에서도 변동, 고정 구분하고 정상원가 계산에서도 변동, 고정 구분합니다. 자, 제조원가 관련해서 이 정도 보고요. 제조원가 흐름에서 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거는 특이정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이 됐을 거니까 항상 제조 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특이정을 통해서 찾는 게 실수를 최대한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일단 박스 안에 보면 재무회계 관리액의 차이, 얘는 당연히 많이 보셨으니까 밑에 재무회계 관리액의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보면 일단 준거 기준, 재무에게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준거 기준이 있는 반면에 관료에게는 준거 기준이 없고, 보고서로 보면 재무에게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관료에게는 보고서가 없어요.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정 형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보의 특성은 재무에게는 신뢰성을 강조, 신뢰성 또는 객관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관료에게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보면 되고, 제조원가는 크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주어져 있는데 기본원가, 가공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보면 제조원가 흐름에서 단기총 제조원가라는 개념이 있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는 개념이 있죠. 특히 직접 재료비는 좀 주의하셔야 되죠. 제조원가 중에 유일하게 재고가 있는 제조원가가 바로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는 자료에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구입액하고 사용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용액이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지 구입액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그 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T계정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1번 원재료 사용분이라는 거죠. 왜? 원재료는 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비를 묶어서 단기총 제조원가라 그래요. 자, 묶음 내용을 보면은 기초 제공품 빠져 있죠. 기초 제공품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름 자체가 단기총 투입된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기초는 넣으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완성된 건 제품 창고로 넘어가겠죠. 완성된 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기업이라고 하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단기 구입액과 똑같은 겁니다. 상기업에서. 즉 상기업은 사온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제품이 얼마짜리인지를 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거기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원가 계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이제 1번 볼 건데 원가관리회계는 아까 우리 그 재무회계 관료의 특성을 봤듯이 원칙이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문제에서 주저리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 내용을 보고 이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원가관리 문제를 봤을 때 무조건 보면서 문제 푼다.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중급액이나 세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가관리 회계는 일단 주어진 자료 중에 필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그거 선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법이나 중급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세법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 문제를 풀면 되지만 원가관리회계는 무조건 다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1번 회사는 X1년도 생산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밑줄 간접 재료비를 제외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간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간접 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간접 원가도 계산해야 되고 간접 재료비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현황 보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얘는 기초 기말 원재료 통해서 사용액 계산해야 되고, 자, 단기 매출원가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매출원가라는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품 계정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럼 제품 계정을 그려서 매출원가도 찾아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찾아내고,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원재료 사용률의 80% 고급 빗줄. 자, 재료비 사용이 모두 다 직접 재료비가 아니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비 사용액에 대해서 직접 간접 구분이 안 돼 있다면 사용액은 다 직접 재료비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만 항상 직접 재료 사용액이 재료비 사용액이 직접 재료비는 아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줄 직접 노무원가는 가공원가의 40%, 즉 노무원가 재정환비를 별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노무원가 재정환비를 각각 찾아내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서 T계정 그려보세요. 자,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특이점 그려서 찾는 게 좋고요. 자, 지금 간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간접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T계정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먼저 제조 간접비 찾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 재료비 사용액 중 직접 재료비가 아닌 제조 간접비로 간 부분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원재료 매입액이 53,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원재료 매입액이 53,000원이니까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63,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000원이 기말 원재료니까 5만 원이 사용액인데 이 중에 80%가 직접 재료 원가라고 그랬으니까 4만 원이 직접 재료 원가라고 가고요. 간접 재료비는 10,000원이 되겠죠. 이 하나 찾아냈고요. 또 단기 매출 원가가 12만 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제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 12만 원 보니까 단기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20만 원이 되고 총 판매 가능한 제품 20만 원 중에서 기초 제품이 35,000원이 있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돼요? 16만 5천 원이죠. 16만 5천 원은 제공품 하나만 더. 이 제공품이 바로 제조 공정이에요. 공정. 제조 공정으로 이해하시면 돼. 자, 공정에서 완성된 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래서 제공품 차변의 합계 금액이 대변이 20만 원이니까 얘도 20만 원 되겠죠. 자, 얘네 둘을 어떻게 찾아낼까 보니까요.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래요. 가공 원가는 뭐가 가공 원가? 이거 두 개 더한 게 가공 원가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하고 재료비가 10만 원이니까 가공 원가는 10만 원. 농업비는 가공 원가 40%니까 4만 원 되는 거죠. 제조 간접비는
6만 원이 되고, 그리고 물음은 제조 간접 원가 중에 간접조를 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5만 원 되는 거죠. 자, 2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 뭐 실제 원가 계산은 굳이 안 써도 정상이나 표준 원가 계산이 아니면 그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X1년 자료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 매입액이 21,000원이고요. 자, 직접 재료 매입액 21,000원. 자, 무조건 우리는 제조 원가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 매입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재료를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얘는. 자, 매출 원가는 9만 원. 그다음에 자, 밑줄 가공 원가의 40%가 직접 노무 원가. 자, 1번하고 똑같네, 비율이. 이 상태에서 뭐 물어봤냐면 기초 원가를 물어봤어요. 기초 원가. 그럼 기초 원가는 요거 두 개 합한 게 기초 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찾아낼 수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직접 재료 매입액이 21,000원이고요. 기초 기말 잔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티계정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자, 직접 재료가 월 초에 비해서 얼마 늘었어요? 1,000원 늘었죠?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사온 것 중에 1,000원은 안 썼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 티계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러면 얼마 쓴 거에 적집 재료비는 2만 원 쓴 거죠. 2만 원. 즉 내가 2만 1,000원 사왔는데 기말 재고가 1,000원 늘어났으니까 실제 사용한 재료 원가는 2만 원이 되죠. 2만 원. 자, 그 다음에 노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노무비에 대한 자료는 일단은 없고요. 없고. 자, 매출 원가가 9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제품 계정을 보니까 기초와 기말이 7만 원, 6만 원 돼 있고요. 매출 원가는 9만 원.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이 15만 원이니까 얼마가 완성돼서 넘어왔어요? 8만 원이 완성돼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기초 기말은 5만 원, 그 다음에 4만 5천 원이 돼서 12만 5천 원이면 얘도 12만 5천 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공비를 계산해 보니까 가공비가 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근데 농업비는 가공비의 40%라고 그랬으니까요. 22,000원 하면 기본원가 계산할 수 있죠. 자, 3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 제품 A, B를 생산하고 있다.
기초정품은 없고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밑줄.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 배부한다. 자, 다 자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조간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제품 A, B의 제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품 A, B가 있는데 항상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 재고의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제가 4만 원 매입했는데 기말이 기초보다 10,000원 줄었어요. 4만 원에다가 10,000원 더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만 원 매입했는데 기말이 5,000원 늘었으니까 3만 원 중에 5,000원 안 쓴 거라고. 25,000원 쓴 거죠. 찾아놨고. 자, 노무원가인데 지금 노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 지급액으로 계산이 돼 있죠. 그렇죠? 얘는 뭐로 바꿔야 돼요? 발생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바꾸기 위해서 보니까 미지급액이 정기말, 단기말로 돼 있네요. 그럼 일단은 제조간접비는 3만 원인데 얘를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해야 되니까 A, B의 노무원가를 발생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조간접비 3만 원을 A, B로 쪼개주는데 배부 기준이 노무원가니까 얘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노무비가 금액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45,000원을 지급을 했대요. 지급을 돈 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지급액이 정기말, 단기말이 있는데 얘는 어차피 뭐 똑같은 미지급액이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미지급액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2,000원만큼 줄은 거죠. 줄은 거죠. 그러면 전기에 또는 단기에 어떤 분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기에 그러면 2,000원이 있었다, 단기에 줄은 거잖아요. 전기에 미지급액 2,000원 발생했을 때 어떤 분기를 했을까요? 미지급 2,000. 그 다음에 차변에는 자, 비용이 발생했지만 돈 없어서 못 준 거잖아요. 전기에 이런 분기했다가 단기에 2,000원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그러면 미지급액이 2,000원 단기에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2,000원이 어떻게 돼요? 현금 나갔겠죠. 무슨 얘기냐면 45,000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이 중에 2,000원은 얘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나간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노무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000원에서 2,000원을 빼야죠. 그래서 43,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A의 노무비는 43,000원이 되고요. B도 마찬가지죠. 자, B 보니까 지급액이 6만 원이래요. 근데 미지급액이 얼마 줄었어요? 3,000원 줄었죠. 그러면 이 6만 원 지급한 거 중에 3,000원은 얘처럼 전기에 이미 비용이 발생이 됐고 돈 못 준 걸 단기에 준 거니까 3,000원만큼 빼야죠. 단기 발생 노무비가 얼마가 돼요? 57,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요 금액으로 배부하는 거니까 딱 봐도 43%, 57%잖아요. 그래서 A에 배불된 제조간접비는 3만 원 곱하기 0.43 하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3만 원 곱하기 0.57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2,900원, 11,100원이 됩니다. 12,900원, 17,100원 하면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다가 정기말 미지급액, 단기말 미지급액을 정기말 선급액, 단기말 선급액으로 바꿔보세요. 만약에 얘가 선급액이라고 하면 농업비는 얼마가 될까? 자, 지금 45,000원 지급을 한 거죠. 지급. 선급은 어떻게 됐어요? 2,000원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 정기에 선급이 있다가 단기에 선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정기 분기 한번 할까요? 정기 2,000원의 선급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기를 했을까요? 선급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돈을 미리 준 거죠. 정기에는 선급금 2,000원, 현금 2,000원을 줬겠죠. 얘가 단기에 어떻게 해소가 돼요? 선급이 2,000원 감소했다면서요. 그러면 선급이 2,000원 떨어지면서 차변에 뭐가 생겨요? 비용이 생기는 거죠. 즉 단기에는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을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단기 발생 농업비는 얼마가 돼요? 올해에는 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종 과목이 선급이라고 그러면 단기 발생 농업비는 얼마가 돼요? 47,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4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국세 단기 제조 활동에 관한 자료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4,250. 그러면 요 세 개 합한 금액이 25,000원이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4,25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단기 총 제조원가 30%,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직접 농업이 80%, 기초제공품은 기말제공품 75%. 자, 이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직접 재료비 하고요, 직접 농업비를 물어봤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얘 다 쓸데없는 자료라고. 요것만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조 간접비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30%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5,000원이니까 여기에 30% 하면 얼마가 돼요? 7,50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직접 농업비의 80%잖아요.
그러면 얘도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직접 노무비의 80%가 얼마가 되면 돼요? 7,500원이 되면 되죠. 그래서 직접 농업이 계산해 보면 9,375가 되고요. 자, 25,000원에서 요거 빼면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계산해 보니까 8,125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자, 5번 읽어보세요. 자, 회사의 X1년 매출 총이익은 12만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30%, 그거 믿죠? 자, 요게 지금 제품에서 빠져나온 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계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역으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기 때문에 결국에 매출은 어떻게 돼요?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자, 등식 양변을 매출로 나누게 되면 자, 얘는 1이 되고 매출 원가율 더하기 매출 총 이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자료에서 얘가 30%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70%가 됩니다. 즉 얘가 100%, 얘가 70%, 30%가 되는 거죠. 자, 매출 총이익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12만 원이 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40만 원 돼야죠. 어떤 금액의 30%가 12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뭘 뽑아낼 수 있어요? 매출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28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를 그러면은 기초 기말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기말 제품 재고는 기초 제품 재고에 비해서 5만 원만큼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는 모르겠어. 근데 기초에 비해서 5만 원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기초 제품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뭐 요 금액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죠. 28,000원에서 5만 원 빼면 되잖아. 28만 원에서. 그래서 얼마가 돼요? 23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매출 원가율 더하기 매출 총 이익률은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얘랑
비슷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즉 수율 더하기 감손율도 1이 되고요. 공원이익률하고 변동비율을 더해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세 개를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라고. 자, 6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회사에 12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회계자료 일부다. 자, 원재료 재고 증가, 제품 재고 감소, 구입액, 농업비 제조관제비, 판매비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회사의 X1년도 매출원가 물어봤죠. 자, 매출원가니까 판매비는 쓸데없는 거 들어가 있네요. 매출원가는 결국에 제품 계정에서 판매된 그 부분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 다 채워보면, 자, 먼저 원재료 재고액 증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료비 사용액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요.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자, 기초 재고로 넣고 15,000원 하면 되겠죠. 자, 단기 원재료 구입액이 43만 원이래요. 자, 43만 원 구입했고요. 15,000 단위가 기말 재고로 남았으니까 얼마 쓴 거예요? 41만 5천 원이 쓴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41만 5천 원이 되고요. 직접 농업비는 20만 원. 제조관제비의 경우에는 30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금액을 주지 않고 뭐 직접 농업비 몇 퍼센트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의 기초 기말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기말, 단기말 종품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기초 기말 종품이 없으면 뭐랑 같아요? 단기총 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같겠죠. 그러면 기초 기말 종품이 없다란 말을 다른 말로 단기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91만 5천 원이 됩니다. 91만 5천 원이 제품 창고로 대체가 되고요. 제품 재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만 5천 원이 감소가 됐대요. 그러면 기초에 3만 5천 원이 있었고 얘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면
5만 원이 됩니다. 자, 7번.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찾아보세요. 3번이 틀렸죠? 3번. 자, 1번 내부 이해관계인. 자, 내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회계 원칙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맞고, 그리고 시간적 관점은 미래지향적이다 맞고요. 정보의 범위가 좁고 특수하다. 반대로 표현하면 재무회계는 어때요? 정보의 범위가 넓고 일반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